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작가가 알아야 할 계약의 기초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는 드라마 작가님들의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바쁜 우리 방송인들, 특히 작가분들 님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도 동떨어진 일처럼 많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계약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한데, 사실 특히 드라마 작가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직원처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자기의 콘텐츠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러면서 제작사를 만나고 혹은 방송사를 만나서 자기의 콘텐츠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준비하고 가까웠고 그렇게 써왔던 콘텐츠를 세상과 만나게 하려면은 일단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의 입지를 찾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작가가 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서, 그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를 사인하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되었는지 검토도 해보고, 혹은 자신이 잘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검토 도모를 해보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을 갖다가 좀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누군가는 뭘 원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면서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의무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도 있고요, 세상에는.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들이 어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법으로 있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어떤 계약에 따라서 생기는 법은 이 계약서에서 내가 어떤 보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내가 거기에 어떤 공동으로 어떤 사업체로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수익 같은 것도 정산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법이 있죠. 바로 그 저작권법인데요. 이 저작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법에 나온 권리를. 그리고 그 저작권법에 나온 여러분들의 권리를 계약서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신이 사업자이거나 작품 전체를 직접 기획하는 경우에 제작사와 수익 배분에 따른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엔트리 레벨 작가라기보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동 저작권 내용이 계약서에 편입이 되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요, 그 각 지분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분에 따라서 공동 저작권의 비율의 지분에 따라, 너는 3대 7이라든지 5대 5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분이 설정이 되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 배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말고도 대본을 써 놓으시면은 여러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딱히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 방송사 말고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포탈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무슨 서비스하는 곳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들에 자기 작품을 갖다가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 생기는 수익 같은 경우도 그런 지분을 통해서, 물론 제작사가 그런 일들을 나서서 다른 플랫폼에 돌리고 하겠지만, 그 경우에 생기는 수익 같은 경우를 공동 저작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 설정을 통해서 수익 배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와의 계약이 있을 때
제작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작가가 같이 공동 저작권자로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줘야지 외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동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처지나 상황이시라면은 꼭 반영을 시키는 것들이 작가 입장에서는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작권법 속에서 우리 드라마 작가님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뭐냐, 저작권은 뭐냐면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표현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럼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우리 작가님들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뭐 다른 플랫폼 특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나가면 전송권이 이런 거예요. 공중송신권. 온라인에서 방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뭐냐면 원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이것들을 변형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하든 뭐 음악 같은 경우에 편곡을 하든 각색을 하든 이런 권리는 그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 저작권자한테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조금 말이 길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전에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작 재산권이에요. 저작 재산권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작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도 있어요. 저작 인격권.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표할 권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표시할 권리,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 내 작품과 똑같이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대로 변형을 갖다 하면 그거는 개인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작가로서 가장 이해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원본 저작물을 제작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제작사는 그것들을 각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둘 간의 어떤 그 드라마 작업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권리가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그래서 제작사에게 나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에 대한 허락을 갖다가 해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이기 때문에 제작자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혹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제작사 쪽에서 권리를 갖다가 더 가져가고 싶을 때는 이용 허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양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아예 가져가는 겁니다. 제작사가 조건부로 그 드라마에 한해서만 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꼭 나의 권리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는 이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넘기고 양도할 때는 꼭 그 조항에 따로 써야 돼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작사에게 조건부 양도한다.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양도가 안 된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원 저작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저작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은 좀 길고 어렵지만 꼭 인식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색이라든지 영상 제작 같은 경우 일부 변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변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동일성 유지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작가로부터 제작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제작 계약서에 직필 계약서나 이런 쪽에 포함을 시키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법상에는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영상 저작물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드라마 직필 계약을 제작사와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대본에 대한 저작권이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작사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를 하고 투자가 집중돼야 되는가 해서 영상 제작자에게 그런 투자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건데 여전히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저작물에서는 그 특례 규정이 있어서 그 영상 제작자에게 그런 저작권들, 그러니까 대본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화 음악에 대한 저작권도 영상 제작자에게 그 계약을 통해서 양도가 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따로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그 따로 계약을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본을 가지고 다른 플랫폼과 계약을 하거나 혹은 그걸 출판을 한다라는 계약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따로 계약을 다 해두셔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제작자와 해서 그 나의 제작 재산권이
그 특례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음악 하시는 분도 OST 같은 경우를 따로 OST를 따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따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즘 플랫폼이 되게 다양해졌으니까 드라마 작가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따로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해두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권리에 대해서만 쭉 말씀드렸는데 의무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그 대본의 어떤 내용에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썼다든지 권리를 썼다든지 어떤 표절의 요소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제작자에게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자가 해주기를 하는 그런 규정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넷플릭스가 이제 뭐 워낙 다양한 그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는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저작물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화질 좋은 카메라로 굉장히 넓은 권역을 찍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건축 저작물도 들어가고 타인의 저작물이 들어가거든요. 건축물들. 내 건축물 허락 안 했는데 너희 영화에 마음대로 이렇게 나왔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담당자들은 그런 건축 저작권자들에게 냅니다. 그런 저작료를 갖다가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처음에 플래닝을 할 때 남의 저작권을 쓰거나 혹은 표절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꼭 그런 것들을 알고 서로 간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꼭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분란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와 계약상 권리와 법상 권리를 말씀드려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딱 봤을 때 이 계약을 하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갖게 하는 계약서가 인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또 검토를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먼저 선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계약을 갖다가 잘 하시고 앞으로도 훌륭한 그 작가의 길을 계속 가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짧았나요? 좀 강의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